자, 오늘은 민간경비 6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의 민간경비 발전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일본은 가까운 나라죠. 우리나라의 경비업법도 일본의 경비업법을 사실은 카피했기 때문에 일본의 민간경비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민간경비 역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본을 좀 따라간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틀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간경비의 출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고대, 서양에도 고대에 있었듯이 중세 시대는 지방의 성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위해서 사적으로 그 사경비원을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사경비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중앙에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시절이 바로 중세 시절이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도쿠가와 막부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막부 시대는 무신정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도 무신정권 100년이 있었죠. 막부 시대도 일종의 일본의 무신정권 시대를 말합니다. 왕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예를 들면 각 지방의 뛰어난 사무라이들이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서로 영토를 넓혀가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막부 시대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대가 도쿠가와 막부 시대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초로 이제 도쿠가와 막부 시대를 열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 대를 쭉 내려갔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 또는 에도 시대라 부르는 거죠. 한자로는 덕천가강이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무인 시대 중에 도쿠가와 시대에는 장병이라는 직업 경비업자가 있었다. 예를 들면 시설 경비만 전문을 하는 또는 신변 보호만 전문을 하는 경비업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장병입니다. 장병이.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소위 이제 1868년도에 명치유신이 일어나면서 천황시대가 열리죠. 천황시대 직전에 마지막 무인시대에는 장병이란 직업 경비업자가 있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도쿠가와 막부 시대 이후에는 어떤 전문적인 직업 경비로 이제 발전 확대돼 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무인시대가 끝났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자들의 어떤 자택 경비, 시설 경비, 그 다음에 부자들 어떤 신변보호 외에도 중요한 물품을 호송하는 호송 경비까지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전문적인 직업 경비로 확대된 것이 도쿠가와 막부 시대 이후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비가 조금 이제 출현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발전하는 시기, 이런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 대전 이전입니다. 2차 대전 이전에는 일본은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경군, 야경, 수위, 우리 수위란 말 많이 쓰죠? 순시원, 순시, 보안은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자체 경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어른들 보면 수위, 순시, 순사, 야경원, 야경꾼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이게 일본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체 경비입니다. 자기 집, 자기 시설 주변을 스스로 지키는 자체 경비를 주로 실시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청원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청원순사 제도는 이것도 전 세계에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청원경찰하고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청원순사 제도는 비영원 민간 기업에서 되고, 그 다음에 경찰관에게 어떤 기업이 와서 상주해 주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경찰관이 돈을 받고 상주하는 제도, 청원순사 제도죠. 그러니까 이게 공경찰이 돈을 받고 민간기업에 상주하니까 이거는 민간경비도 아니고 공경비도 아니고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청원순사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청원경찰 제도로 받아들였다, 그런 어떤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제도도 민간경비의 한 형태에 좀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야경꾼, 수위, 순시원 또는 청원순사 제도가 2차 대전 이전에 있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급격하게 일본도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범죄가 굉장히 증가하니까 민간경비의 어떤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적인 민간경비업이 출현한 것은 1962년도입니다. 일본 경비 보장 주식회사가 최초인데, 이거는 오늘날의 세콤입니다.
우리나라의 S1하고 합작한 회사 세콤이죠. 1962년도에 일본 경비 보장 전시 회사가 현대지금의 민간경비 시초라고 봐야 되고 1962년도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청원경찰법이 바로 만들어진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원경찰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본은 민간경비 회사가 벌써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민간경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올림픽입니다. 도쿄올림픽이죠. 우리나라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그 다음에 엑스포,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보통 일본의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앞서간다 그러죠.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바로 오사카 만국 박람회입니다. 70년도입니다. 여기에 대량의 민간 경비원들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능력을 잘 발휘해서 만국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는 거죠. 양적, 질적 성장은 만국박람회, 비약적 발전은 올림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부분만 여러분 잘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경비업법이 일본에서 제정된 것이 72년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용역경비업법이 1976년도에 제정되죠. 일본에서 제정되고 4년 후에 우리나라 경비업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빨리 모방을 했다, 따라잡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본의 경비업법을 제정된 배경은 일본도 고도 성장기에 여러 가지 기업에 일거리도 많고 일손 부족이 많았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민간 경비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서 1972년도 7월 달에 경비업법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여러 번 개정 작업을 거칩니다. 일본도 초창기에는 경비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규제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 경비업 허가를 하면서도 규제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죠. 이걸 경비업법을 잘못 허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공경찰과의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싶어서 규제의 대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003년도에 긴급치안대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2003년도입니다. 2000년대 초반이죠. 경비업의 육성과 활용. 자, 경비업을 육성한다, 활용한다, 요 용어에서 벌써 느낌이 오죠.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뭔가 경비업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경비업 육성과 활용이라는 어떤 항목에서 국민의 자주 방범 행동을 보완하거나 대행하는 경비업을 경찰의 범죄 억지 대책 체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검정제, 경비원 검정제도, 교육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그리고 경비업자에 의한 방범 패트롤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경찰과 어떤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경비업을 잘 활용하고 육성시킨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경비원을 검정제도를 시행하고 교육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고 방범 패트롤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비원을 좀 제대로 좀 활용한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2003년도에 긴급치안대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규제보다는 보호하고 자율적 성장을 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72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2003년부터는 보호 및 성장을 어떤 도와주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간경비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데 1980년대 초에는 한국에, 88년대는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의 민간경비도 195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부터 수입을 하게 되죠. 수입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킨 이후에 80년대 초후반에 해외로 민간경비를 수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경비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가 있는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 차이, 우리나라와 경비 서비스 형태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2, 3, 4호 업무가 있는데 1호 업무는 시설 경비입니다. 뭐 우리 시설 경비하고 똑같아요. 어떤 건물에 상주하는 경비, 그 다음에 순회하면서 예를 들면 뭐 사업장이 10군데에서 10군데를 순회하면서 순찰하면서 감독하는 순회 경비,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이게 1호 업무입니다. 자, 이게 시설 경비죠. 기계 경비도 사실은 어떤 시설에 기계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 경비 일종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는 시설 경비하고 기계 경비를 구분해 뒀지만 일본은 구분하지 않고 1호 시설 경비 업무 안에 기계 경비를 넣어놨습니다. 2호 업무는 혼잡 경비와 교통유도 경비입니다. 우리는 혼잡 경비와 교통유도 경비가 없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자, 이 혼잡 경비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시설 경비 범주 안에 혼잡 경비가 들어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통유도 경비는 아예 없고요. 혼잡 경비는 예를 들면 뭐 대규모 행사장, 어제 임영웅의 어떤 그 KBS 공연이 있었죠? 그런데 당연히 예를 들면 임영웅이가 부산에서 어떤 뭐 사주 야구장에서 공연을 한다 하면 거기에 많은 민간 경비력이 투입되겠죠. 이게 바로 비조직화된 군중에 의한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한 행사장 경비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것을 행사안전경비라고 부릅니다. 혼잡 경비 이꼴 행사안전경비. 그 다음에 교통유도경비는 예를 들면 도로에 뭐 공사 같은 거 하죠.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나와서 막 신호봉을 잡고 막 교통안전을 유도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있는 교통유도 경비원들이 전문적으로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로에서 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표지판을 설치하고 라바콘을 설치하고 신호봉을 흔들고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교통유도 경비원들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설업체 근로자들이 하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비업법을 일본법을 뺏겨서 들어올 때 교통유도 경비도 그대로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기업체에서 비용 문제로 반대했기 때문에 교통유도 경비는 도입이 안 돼서 현재 경비업법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통유도 경비는 전체 경비 회사의 50% 정도가 교통유도 경비예요. 예를 들면 만 개 업체가 있다면 5,000개 정도가 교통유도 경비 회사라는 얘기죠. 그 교통유도 경비에 대한 어떤 관리는 도도부연공안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검정도 도도부연공안위원회에서 하는데, 자, 이 도도부연이 뭔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행정구역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도도부연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젊은 친구들이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광역자치단체가 도도부연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이 도자는 동경도입니다. 수도 도자죠. 그러니까 도쿄 자체가 동경도입니다.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별시 하나밖에 없죠. 일본도 이 수도 도자 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도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경상남도 할 때 도자죠. 길도자입니다. 이것도 일본에 하나밖에 없어요. 요 지도상에 주황색으로 나온 1번 홋카이도, 북해도 눈이 많이 내린 이 북쪽에 있는 매우 북쪽에 있는 큰 섬 하나, 이게 홋카이도 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일본에 교토와 오사카.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라색으로 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위쪽이 교토부고 밑에가 오사카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페리호가 있죠. 큰 국제 여객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가죠. 굉장히 많은 시간 걸리는데 저도 아직 배 타고 가보진 못했는데 언제 한번 가볼 생각인데 이 오사카하고 교토는 요 부자입니다. 세 번째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혈입니다. 여기 노란 거 뭐 이렇게 약간 푸른색, 그다음에 그다음 연주황색, 그다음 보라색, 회색. 이건 전부 다 현인데 43개의 현이 있어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로 시, 정, 촌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친누님도 일본에 시가 살고 있는데 도쿄 인근의 조만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보니까 무슨 정이더라, 무슨 정. 그러니까 시정촌은 여러분
기초자치단체고 도도부에는 광역자치단체다. 이 광역자치단체 도도부연별로 공안위원회가 있다. 우리로 말하면 경찰위원회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서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이상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디 갔어요? 도도부연 공안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도 단위 이상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 업무는 호송경비 업무고 우리하고 똑같죠? 사후 업무는 긴급통보 서비스 외 업무, 긴급통보 서비스 업무를 사후 업무라고 불러요. 이거 우리나라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외에 경호 경비 업무도 하나의 경비 업무 형태로 들어있어요. 1, 2, 3, 4호에 속하지 않지만 대기업 임원을 경호한다? 뭐 이런 거죠. 대기업 임원은 경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다 일본의 민간 경비 업체에서 경호 경비 형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경비 택시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없습니다. 경구사태 발생 시에 택시가 직접 출동을 해서 관계 기관에 뭐 경찰, 소방서 연락하거나 병원에 연락하는 이런 시스템이 경비 택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없는 건 교통유도 경비 없죠. 그 다음에 경비 택시 제도 없죠. 긴급통보 서비스, 사후 업무 이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 경비는 우리나라는 이걸 우리나라의 신변보호업이라고 하면 되겠죠. 용어 말만 다르지 신변보호업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민간경비 인력제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용어가 좀 깁니다. 긴데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 제도. 자, 경비원을 지도교육하는 책임자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 중에서 일반 경비지도사 제도하고 흡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일본 전체에서 한 개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에 국가공안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도부연에 있는 경찰 관련 부서에는 도도부연 공안위원회가 감독기관이지만 국가경찰인 경찰청, 일본 경찰청에 있는 도쿄에 있는 일본 경찰청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경찰청을 관리 감독합니다.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 경비원 경비지도사 제도, 일반 경비지도사 제도도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관리 감독하죠.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청이 아니고 여기는 공안위원회에서 한다. 이건 차이가 있죠. 그 다음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는 기계경비지도사 제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비원 검정 제도는 도도부연 공안위원회가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합니다. 역시 1급, 2급 검정시험을 학과시험과 실시험을 같이 실시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경비원 검정 제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교통유도 경비원도 도도부연 공안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검정 제도 있었죠. 일반 경비원도 역시 검정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비원 검정 제도는 없고 경비원 신인 교육 의무화 제도가 있죠. 24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만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일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경비원 어떤 검정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변보호사 제도는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국가 공인 자격이 되었는데 일본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일본의 민간 경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죠. 자, 빨간 글씨 위주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경비 역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민간 경비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